사실 난 내가 가수가 되지 않길 바랐. 김용빈을 집 밖으로 내보낸 충격적인 이유라는 문장이 자막으로 떠오른 순간. 화려한 조명과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예능 세트장은 단숨에 한편의 잿빛 연극 무대로 변해버렸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하던 대형 LED 화면 속에는 한때 동네에서 예쁜 엄마라 불렸을 법한 여인의 얼굴이 떠 있었다. 이제는 세월이 깊게 긁고 지나간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모든 것이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것 같은 긴장으로 스튜디오를 감쌌다. 용빈아, 들리니? 떨리는 그 한마디가 전해지는 찰나, 환호성을 지르던 관객들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잘린 듯 사라졌고,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팬들은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듯 두 손을 입가로 가져간 채 숨을 삼켰다. 화면 하단에 등장한 단 3글자, 친어머니라는 말은 그동안 수많은 방송과 인터뷰 속에서 만들어졌던 선말을 위해 노래하는 아들이라는 서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예고편 같았다. 그날 방송의 주제는 트로트 스타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었다. 제작진은 수개월 동안 김용빈의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대구의 오래된 골목과 낡은 단독주택까지 찾아다니며 그의 과거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막노동이 끝난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새벽, 노래 연습을 위해 허름한 연습실 바닥에서 잠들었던 새벽까지. 스태프들은 그가 버텨온 시간들을 한 장 한 장 화면에 눌러 담았다. 언젠가 꼭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하고 싶어요. 제 꿈은 사실 엄마입니다. 데뷔 초부터 김용빈이 반복해온 이 말은 이미 팬들의 가슴 속에 하나의 주문처럼 새겨져 있었다. 콘서트장에서 푸른 응원봉을 흔들던 팬들은 건말을 위해 노래하는 아들,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를 둘러싸곤 했다. 그래서 이날 준비된 깜짝 선물이 친어머니와의 생방송 영상통화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모두가 이 밤을 완벽한 결말이라 믿었다. 눈물과 감동,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는 포옹, 그리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어머니의 한마디. 그 전형적인 감동의 클리셔가 펼쳐질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붉은 온 에어등이 다시 켜졌다. 카메라는 김용빈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평소 예능에서 장난기 많은 미소로 분위기를 주도하던 그는 그 순간만큼은 얼어붙은 석고상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눈꺼풀은 크게 떠 있었고 손등에는 마이크를 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가 수없이 무대에서 외쳤던 괜찮다라는 말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건 단 하나, 엄마라는 단어가 가슴속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반대편 화면 속 어머니의 눈 또한 이미 젖어 있었다. 화면을 통해 서로의 눈물이 가장 먼저 마주쳤을 때 객석 중앙에서 누군가 훌쩍이며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그대로 방송용 마이크에 잡혔다. MC 부민은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톤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방송 나오시는 거 너무 떨리시죠? 기 질문은 본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수없이 리허설에서 반복되던 멘트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쉽사리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입술만 가볍게 떨릴 뿐 목소리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고 마치 카메라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초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꽤나 길게 숨을 들이켜곤 작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꺼냈다.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게 편치만은 않네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흔들렸다. 관객들은 이 말이 곧 쑥스러워서 그래요 같은 익숙한 농담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에는 쑥스러움도 즐거움도 없었다. 오직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눌러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고백의 전조만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김용빈은 본능적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니, 왜?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그는 늘 그래왔듯이 가장 먼저 건강을 떠올렸다. 아픈 건 아닌지, 몸이 어디 불편한 건 아닌지, 혹시 촬영장까지 오는 길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에게 어머니란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챙겨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기억과 해석을 뒤집어 엎었다. 엄마는 내 방송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미안하다, 용빈아. 그토록 보고 싶다던 장면, 언젠가 엄마가 TV 앞에서 자신의 무대를 보며 우리 아들 많이 컸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그 소망은 순식간에 낯선 거짓말처럼 붕 떠버렸다. 내가 힘들게 준비해서 나오는 방송,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알아. 팬카페에서 캡처한 사진들도 많이 봤어.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본 적이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값진 결심이 배어 있었다. 마치 이 고백을 위해 수백 번이나 연습해온 사람처럼 꼭 이 자리에서만큼은 외면하지 않겠다는 듯한 각오였다. 김용빈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방울이 크게 흔들렸다. 손에 쥔 마이크로 시선이 내려가는 동안 그의 입술은 피가 배어나올 만큼 꽉 깨물려 있었다. 제작진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털어놓은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온 죄책감을 듣고 그들은 하나의 선택 앞에 섰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것인가, 묻어둘 것인가.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이 무대가 누군가에겐 잔인한 기록이 될지라도 김용빈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명이 살짝 줄어들며 화면에는 과거의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골목, 공사 현장의 형광조끼, 낡은 운동화, 그리고 이름이 적힌 통장 한 권. 그 위로 김용빈의 내레이션이 흐르기 시작했다. 제가 18살이던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긴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집 우문 앞에는 낯선 남자의 검은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늘 그렇듯 TV 불빛만이 새어 나오는 것이 전기장판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던 어머니의 실루엣,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봉투 하나. 용비야, 잠깐 여기 앉아봐라. 그날 밤, 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고 그는 기억했다. 봉투 안에는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구겨진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넌 노래를 좋아하지만 이 집에는 노래 말고도 책임이 너무 많다. 엄마는 이제 너를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대신, 엄마 대신 내 꿈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18살 소년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배신감, 해방감, 슬픔, 그리고 희미한 설렘까지. 그는 오랫동안 이 밤을 이렇게 해석해왔다.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아들을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주었다고. 그래서 그는 홀로 사는 고시원 방에서도 선배 가수의 좁은 자취방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다독였다. 엄마가 나를 보내준 건 날 믿었기 때문이야. 더 잘 되라고, 더 멀리 가라고. 그러나 눈앞의 화면 속 어머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날 엄마가 널 내보낸 건 내 꿈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그 말 한 줄이 떨어지는 순간 스튜디오의 산소 농도마저 달라진 듯했다. 객석 뒤쪽에서 한 팬이 조용히 눈을 닦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다른 출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